구안화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구안화사는 일반적으로 목혈, 금혈이에요. 왜 목혈이냐면 눈을 떴다 감았다 감는 게 잘 안 돼요. 입을 꼭 다무는 게 안 돼요. 콧날개도 내 맘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근육에 생긴 문제는 움직이는 게 안 돼, 목혈. 움직이는 게 불편해, 목혈. 그럼 목혈이 나왔어요. 또 구안화사의 특징이 뭐냐면 마취가 덜 풀린 것처럼 또는 감각이 좀 둔해서 4살 같지 않은 또는 약간 부은 듯 그런 느낌이 보여요. 그러면 금혈이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은 됐어요. 어느 경락, 목혈, 어느 경락의 금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쓰고 싶은 혈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진이에요. 구안화사는 1번이 족양명 위예요. 2번이 수양명 대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금인데 배를 눌러봤더니 중안이 가장 아파요. 또 뭐가 잡혀요. 그러면 무조건 족양명 위로 가서 목혈, 금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목혈을 2개 놓아보고 아까 만졌던 중안을 한 번 더 만져봐요. 그러니까 좀 덜 아픈 느낌이에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몽글몽글하던 것도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환자에게 묻는 거예요. 좀 어떠세요? 좀 눈도 좀 떴다 감았다 해보시고 입도 좀 움직여 보실래요? 그래,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환자가 말하기 전에 중안 압통에 변화가 생기면 내 진단이 맞은 거고 내가 선택한 경혈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열흘 지나면서 중안 압통이 점점 줄고 중안 경결이 점점 풀리면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면 환자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언제쯤 끝나요? 그래요. 여기 만져보세요. 아직 덜 풀렸잖아요. 좀 더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도 이 복모혈 진단이 쓰이는 거예요. 또 환자가 일주일 열흘 왔는데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는데요. 계속 와야 되나요? 그러면 처음에 깜짝 놀랐던 중안을 다시 만져요. 그러면 통증이 줄었어요. 경결도 풀렸어요. 그러면 환자는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말을 해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환자에게 중안을 만져줘요. 훨씬 덜 아프시죠? 그 몽글몽글 잡히던 거 많이 없어졌죠? 네. 그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믿고 계속 와보세요. 그래도 기준이 될 만한 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안화사의 치료법은요, 모든 침법이 20번에서 30번 사이에요. 저는 10번 넘어간 것도 별로 없어서 잘 안 믿어지지만 어쨌든 팔체질 침법을 비롯해서 사상체질, 일반 체침, 모든 치료법을 다 비교해봐도 기본이 20에서 30번 치료한 결과 완치가 되는 거예요.
고맙게도 구하나사는 2달, 석 달 지나가면 100명 중에 99.9가 나아요. 낫는 병을 우리가 침 놓고 낫는 병을 환자에게 믿음을 주어가면서 20번 내지 30번만 끌면 나을 사람을 다 낫는다. 자연 치유력 때문에. 너무 싱겁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수양명 대장경의 구하나사만은 목혈 금혈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양명 대장경은 금경락이에요. 그리고 상향이 대표혈이에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움직이는 데 불편하니까 목혈을 쓰지만 곡지 삼리로 가고요. 그러면 상향 쓰면 안 되냐? 아니요. 삼간, 임읍, 상향 이렇게 가도 되고요. 곡지, 족삼리, 상향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런데 주혈은 목혈, 토요일이죠. 수양명 대장에서만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 중이염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제가 중이염 못 본 척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총통이 제게 준 선물이 초등학교 때 생긴 중이염, 빡하면 터져서 늘 왼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던 중이염을 그렇게 양방도 많이 다니고 큰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어떤 약간 사기성 있는 한의사 비슷한 사람이 한번 좀 가볍게 해준 적이 있어요. 소염제 먹이면서 아마 백반 가루를 태워서 제 귀에 넣어준 것 같아요. 민간에서 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돼지 쓸개 속에다가 백반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꼭 묶어서 그늘에서 말려요. 완전히 마른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넣어주면 중이염이 끝내준대요. 이거는 중의학 교수가 가르쳐준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돼지 쓸개 속에 백반을 넣어서 묶어가지고 처마 밑에 매달아두래요. 그러면 얼마쯤 가면 그게 마른다네요. 그러면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중이염이 있는 사람 귀에 넣어주면 끝내준다네요. 그런데 제가 이건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듣는 척 했던 게 바로 백반 태워서 가루를 귀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총통침 오행열 자리를 연습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한 자리가 임읍, 후계, 중조, 삼간을 늘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목혈이잖아요. 목혈은 바람이잖아요. 이 목혈이 계속 귀 속에 바람을 넣어서 그런지 이게 완전히 그냥 말랐어요. 어떤 때는 귓밥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중이염 그러면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귀를 지나가는 경락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중이염의 특징이 귀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습이에요. 습. 중이염 특징이 귀에서 나오는 물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열이에요. 그러면 병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체는 습과 열이에요. 열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또 열이 있으면 귀가 아플 수도 있어요.
염증성 통증. 그런데 습 하나는 열이에요. 그래서 귀를 들락날락하는 대표적인 경락이 수소양 3초, 족소양 담, 족양명 위, 수태양 소장, 수양명도 한 가지를 보내요. 경락 유주를 자세히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 습이 있으면 위에 습이 있든 대장에 습이 있든 3초에 습의 정체가 있든 이것들이 올라가면 열은 떠오르죠. 열의 힘을 타고 우리 두면부로 올라오면 머리에서 땀이 되기도 하고, 코에서 콧물이 되기도 하고, 눈에서 눈물이 되기도 하고, 입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내리는 침이 되기도 하고, 귀에서는 진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는 습이에요. 어느 장부의 습인지 모르지만 습이에요. 또 하나는 열이에요. 복진을 했어요. 복진을 해보니까 중안이 가장 뚜렷해요. 그러면 족양명 위잖아요. 그러면 족양명 위에 습과 열을 처리하는 혈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열을 처리하는 혈은 화열이에요. 해계, 양곡. 만일에 전중압통이 뚜렷하면 해계, 지구. 그런데 수양명 대장경에서는 습을 곡지 삼리 조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족양명 위, 수소양 3초, 기타 장부들은 금혈이 습을 처리해요. 대량의 습은 곡지 삼리가 처리하지만, 삼리가 처리하지만, 귀에 생긴 중염의 진물은 대량이 아니잖아요. 그냥 귀에서만 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소량의 습은 금혈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중염이 왔어요. 중환이 제일 아파요. 그러면 냄새가 난다, 화열조합. 습이 있다, 금혈조합. 이게 처방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성문 압통하고 전중 압통이 뚜렷하다. 사암침법에서는 이명이롱의 1번 처방이 소양경락 처방이에요. 언젠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중저 임읍 외관혈이에요. 하여간 수소양 외관, 지구, 중저, 관충, 액문 전부 다 귀의 병을 치료해요. 그만큼 수소양 3초가 중요한데, 수소양 3초에 습이 저류가 되면, 수소양 3초는 물길인데 물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문 전중에 압통이 있으면 수소양 3초가 원인 장부구나. 그러면 수소양 3초에서 습과 열을 처리하는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양 3초에 열을 처리하는 혈은 액문 통곡이에요. 왜냐하면 수소양 3초가 화경락이기 때문에 지구는 뒤로 밀려요. 그런데 소양 경락의 열을 처리하려고 할 때는 지구 양보 조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양 경락의 문제로 습열이 생겼다. 지구 양보 또는 액문 통곡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수소양 3초를 예를 들면
열은 액문 통곡, 습은 관충 상향으로 중이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생긴 중이염이 총통을 만나면서 해결을 받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고요. 돼지 쓸개 해보세요. 그 다음 중이염도 치염제가 많은데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악관절통. 여러분 악관절이 어디냐면요, 귀 앞에 손을 대보세요. 귀 앞에 손을 대보세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하나 뼈가 들락날락해요. 그 관절이 악관절이에요. 그런데 이 관절에 지나가는 경락이 제가 볼 때는 방광경 하나 빼고 다 지나가요. 방광경도 지나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악관절에 신경을 보내는 신경이 경추 1, 2, 3 그 안에서 나와요. 경추 옆을 지나가는 게 방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해야죠. 그러면 악관절통의 증상이 뭐냐면 씹으려고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아파요. 움직일 때 아프니까 목혈. 처음 생길 때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하게 아파요. 그러면 염증성 통증이니까 화열. 어릴 때 소 눈깔만한 알사탕 막 깨물어 먹다가 저는 사탕을요 녹여서 먹여본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깨물어 먹어야 먹는 것 같아서 깨무는데요. 그러다 탈나죠. 그런데 움직일 때 아프면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화열, 뭐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감각이 좀 어둔하면 금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 장부, 원인 경락은 아직 모르지만 악관절통의 처방은 나온 거예요.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화열, 뭔지 모르게 뻑뻑하면 윤활유가 부족하니까 수혈. 이렇게 머리에 정리해 놓고 복진해야죠. 그런데 악관절통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뭘 씹는 경우에 쓰이는 거잖아요. 말한다고 쓰이나요? 뭐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제법 쓰이고 악관절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대개는 너무 단단한 걸 먹든지 평생에 저는 2마리도 안 먹는 오징어를 매일 먹는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악관절에 무리가 오는 거죠. 또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새끼 두고 보자. 그리고 계속 이를 악물고 힘을 주면 악관절에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관절의 문제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때는 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족양명 위, 수양명 대장이 가장 중요한 원인 장부예요. 1번은 음식을 먹는 것과 관여하는 족양명 위, 수양명 대장, 이게 제일 많고요. 그러면 움직일 때 불편하니까 목혈조합,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화열조합, 좀 뻑뻑하다 싶으면 수열조합. 그런데 치료를 어느 정도 하다가 됐는데 좀 뻑뻑한 느낌이 해소가 안 돼요. 가끔 소리도 나요. 그러면 윤활유가 부족한 거잖아요. 복진을 했더니
견정 1월이 앞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족서양 담경으로 가는 거예요. 족서양 담도 악관절을 지나가거든요. 특별히 족서양 담은 족양명 위하고 겹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복진해야 되는 거죠. 경항통, 항통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경은 흉쇄 유돌근 앞쪽, 항은 흉쇄 유돌근 뒤쪽. 이 앞뒤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 경항통이에요. 그런데 좌우로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후계, 앞뒤로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는 게 불편하면 속고를 쓰라는 게 정경침에서 우리에게 준 사암침법이 우리에게 준 처방이에요. 그런데 총통에서는 앞뒤로 불편하든 좌우로 불편하든 후계 임읍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정은 동맥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걸 치료하고요. 그 다음 족상 담경은 항부가 아닌 경, 앞목을 지나가기 때문에 앞뒤로 끄떡끄떡하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후계 속골 조합보다는 후계 임읍 쓰는 김에 속골 추가. 그러면 그냥 목이 좀 뻣뻣하고 목이 잘 안 움직여지면 목혈 조합이잖아요. 목이 뻣뻣해서 잘 안 움직여진다. 뒤를 돌아보기 어렵다. 사람을 만나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 펼 때 힘들다. 숙일 때 힘들다. 그러면 경항통이거든요. 그때 쓰는 조합이 목혈 조합인데 경락 유주상 후계 임읍 속골 임읍을 쓰면 잘 듣는다. 그런데 이런 취업례가 하나 와 있어요. 어떤 환자가 목이 안 돌아가요. 3년이나 됐어요. 3년이나 됐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견정하고 위양, 앞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이건 소양경락의 문제잖아요. 좌우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냥 로봇같이 목은 빳빳하게 놓아둔 채로 눈만 돌려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몸을 돌리든지. 그래서 소양경락의 문제구나. 그리고 중저 임읍에 침을 놓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진을 해보니까 소복 앞통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신유 앞통이 그 다음이에요. 소복 앞통 3, 신유 앞통 2. 그래서 경락 진단점으로는 담 견정과 유양이 뚜렷했지만 효과가 없었으므로 족걸음 간으로 갔어요. 그래서 근육이 뭉치면 음혈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족걸음 간에 곡천 음곡 근육에 음을 넣어주고 나무에 물을 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근육에 혈을 넣어주는 태충태백 조합을 썼더니 그때서야 좋아지기 시작해서 고쳤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견정과 위양을 근거로
중저 임업에 침을 놓은 거는 경락병으로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경락병으로 치료해서 안 들으면 장부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부병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오체와 연관된 증상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오체는 근, 맥, 육, 피, 골이잖아요.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간, 그래서 소보갑등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육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뻣뻣하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간으로 치료했더니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경락병으로 치료해서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왜 이게 소양경락 반응인데 소보갑등이 제일 뚜렷하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일단 장부병으로 보고 조금 간을 놓고 추가로 임업중저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돌려가면서 치료하시면 되고요.